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입니다. 이제 헌재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판사 출신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의 분수령이 될 이 순간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와 법의 교차점입니다. 헌재 결정문의 중대성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을 다루게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성이라고 함은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라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결정하되 국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적 지혜입니다. 작금의 탄핵 사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남용하여 밀어붙인 의회 폭거가 직접적인 원인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찬탈의 야욕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 장치를 무시하고 일당 독재적 발상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 원인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이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입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통령 비상계엄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의회 권력입니다. 견제와 균형으로 민생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며 극단의 분열과 불균형으로 국익과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법재판소가 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회 독점을 넘어서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해산 판결을 받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게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 중인 민노총과 연대하여 거리 정치를 일삼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본 시리즈와 같은 급진적 현금 살포 정책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려 하며 국민을 국가에 예속시키려고 합니다. 굳건한 한미일 자유주의 연대를 폄훼하고 북중러 권위주의 축에 경도된 듯한 외교 노선을 강요하며 국가 안보의 근간만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나 또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때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때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과연 이런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 협박입니다.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한 국회의 입법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 즉 이른바 절차 통제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소추 사유의 당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추에 이르게 된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헌법적 흠결은 없는지,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용은 아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양심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한 뜨거운 책임감에 기반해야 합니다. 역사의 수호자로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파장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입법 폭주가 자유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모두들 예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4대4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절차적 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한덕수 대행 탄핵이나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이나 이렇게 보면은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것이 존중되는 헌법재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 내부는 굉장히 이념적 편향성이 있으셔서 우리가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이나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판에서 그런 결과를 그런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절대로 어떤 절차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요하게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네 분을 빼고 나머지 네 분의 의견이 이게 모두 각하의 의견이 나와야지 각하라는 결정이 나올 텐데 이게 뭐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이 나온다면 주무는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을 보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당 일각에서는 이제 청구만 남아서 지도부도 좀 총력 편리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의원님은 그 지도부도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 의사 표시에 있어서 좀 더 우리 당이 합일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복귀 시에 유혈 사태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 관련된 발언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주 고약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실은 일종의 유혈 사태를 선동하는 것 같은 발언이다.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모두 뭐 유혈 사태를 각오하는 일종의 폭동을 해라 하는 일종의 내란 선동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그다음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를 아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 헌법재판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법의 교차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래서 순수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 판단이 있고 그 정치적 판단은 결국 국익이라든지 국가 안정 이런 부분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있어서 결국 탄핵을 인용했을 때 또 탄핵을 기각했을 때의 국가의 혼란 상태 이런 부분을 볼 텐데요. 결국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런 엄청난 국가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일종의 압박 내지 협박의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우 고약한 발언이다. 또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보다 탄핵 선고일자가 계속 결정 더 늘어지다가 어제 4월 4일로 했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결론을 이제 재판관끼리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고일자를 정했다는 그런 예상이 있는데 한우 쪽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뭐 방송이나 보도 많이 나오는데 그 판인과 기각 쪽에서 어떻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났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결론을 막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 주에 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늦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 말고 아시다시피 한덕수 대행 탄핵이라든지 뭐 검사들 탄핵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탄핵 사건들의 재판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 재판의 변론 종결일이 대통령 재판의 탄핵 재판의 변론 종결일 6일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난주 월요일 날 한덕수 대행 탄핵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는 것이 맞았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재보궐 선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 후반에 할 것이다 예상을 했고 순리대로 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 결정 예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8대 뭐 만장일치의 결론보다는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얘기하죠. 이게는 뭐 네. 승복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처럼 오늘 한덕수 총리도 말씀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선고 이틀 남았는데 중진 의원님들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지실 생각입니다. 뭐 그냥 늘 하던 대로이지 뭐 저희 중진 의원들끼리 같이 무슨 움직임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헌재 앞에 릴레이 시위는 예전에 하던 거에서 이제 장소만 조금 옮겨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특별히 저희가 뭐 이렇게 각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고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죠 뭐. 예, 더. 네. 아니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심평 변호사님이 책을 쓰신다고 하고 제가 심평 변호사님 시집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축사 말씀을 책에 실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허가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공저자는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공저자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심평 변호사님이 쓴 책에 제 축사가 한 챕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이 공저자로 돼 있으신가요?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도 저랑 비슷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